사람들이 만나면 뭘 제일 많이 물어보세요? 그 자영업자들 만날 때 말씀하시는 거죠? 아, 뭐 이렇게 상권 안 좋은데 여기서 어떻게 장사하냐? 어떻게 이렇게 손님 많냐? 아무래도 온라인 마케팅을 제일 많이 물어보세요. 왜냐하면 아, 여기 꼭대기네 사람들 어떻게 알고 찾아오냐? 이게 좀 궁금한 거예요, 사람들이. 뭐 네이버 이렇게 해야 된다, 인스타그램 이렇게 해야 된다. 그러니까 너무 양이 많고 솔직히 다 알려드리기는 어려워요. 근데 간략하게 뭐 네이버는 뭐 플레이스에 상위 노출이 일단 돼야 되고 주요한 키워드를 좀 뽑아낼 수 있어야 되고 뭐 키워드 검색량 어떻게 조회해야 하는지 이런 좀 간단하고 좀 굵직굵직한 내용들을 설명을 드려요. 그렇게 해서 좀 감각이 있으시는 분들은 거기서 좀 캐치해서 바로 적용해서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네이버 플레이스에 대해서 좀 그래도 지식이 있는 분들이 많으신 편이에요. 사실 되게 편차가 커요. 그래서 놀랄 정도로 편차가 큰데 모르시는 분은 아예 모르시고 손도 안 대시는 분이 계시고 아시는 분들 너무 잘 아시는 거예요. 사실 정보를 찾아보고자 하면 어떻게든 알려면 좀 알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제가 봤을 땐 실행력의 차이가 제일 큰 것 같고요. 어떤 분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. 아, 이것까지 다 알려주셔도 되는 거예요?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. 근데 제가 너무 놀랐던 게 강의를 마치고 나서 그걸 실제로 하는 사람은 정말 손에 꼽았어요. 몇 명 중에 몇 명 정도? 한 50명 중에 1명 정도 할까 말까? 그래서 그거에 너무 사실은 놀랐고 근데 하시는 분들은 진짜 엑기스만 쫙쫙 뽑아가지고 진짜 너무 무섭게 몰입을 하셔서 경쟁자가 또 한 명 늘었네. 그렇게 많이 안 하시는 게 좀 어려워서 그런 거 아니에요? 그것도 있는 것 같아요. 그런 면도 있는 반면에 애초에 시작하는 게 너무 막연하고 두려운 거예요. 그러니까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되지? 내가 이거 맞게 하고 있나? 이런 이제 확신감도 좀 부족하고 그리고 할 게 너무 많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막연하다. 그 굵직굵직한 거 이제 대표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세팅을 하려면 기간을 한 어느 정도 도움해야 돼요? 한 일주일이면 저 충분하다고 생각해요. 사실 일주일도 안 걸릴 수도 있어요. 내가 5시간 동안 이것만 집중할 거야 하면은 뭐 웬만한 것도 끝내놓을 수 있거든요. 그리고 그 다음날 5시간, 그 다음 5시간 이렇게 하면은 일주일도 솔직히 말하면 안 걸릴 것 같아요. 집중력을 발휘해서 한다고 한다면. 처음에 저도 몰랐을 때는 너무 어려웠는데 알고 나니까 좀 쉬워져서 아 이거 조금만 배워서 조금만 하시면 진짜 그 매출 이 사장님도 하실 수 있는데 근데 이제 그렇게 될 수 없다고 기본적으로 머릿속에 한계를 또 짚고 계시니까 제 옛날 모습이 떠오르면서 아 진짜 결코 그렇지 않은데 막 되게 알려드리고 싶은 마음도 들기도 하고 네. 대표님도 그런 시절이 있으셨어요? 네, 저도 그런 질문을 한 것 같아요. 뭐 여기 매장이 이제 1억 팔고 2억 팔고 한다고 하니까 매출이 그렇다고 하니까 너무 놀란 거예요. 그래서 2억? 2억을 어떻게 하지? 어떻게 하면 저 사람 2억 했다고? 10%만 남아도 2천만 원이네? 이런 생각 막 들고 막 머리 굴리고 그러면서 너무 부럽다. 어떻게 했지? 나 5천만 원만 했으면 진짜 5천만 원만 해도 너무 좋겠다. 막 진짜 한 달에 순수익 한 500만 원만 벌어도 너무 좋겠다. 지금은 최고 매출 2억 8천까지 찍어보셨죠? 네, 날아갈 것 같아요. 상상하던 거 이상으로 나와서 그것도 너무 기분이 좋고 하면서도 하면 되는구나. 아직도 어안이 좀 벙벙하기도 하고. 빚더미에 시달려서 막 지옥 같은 하루하루를 보냈다 네. 이렇게 말씀해 주신 네. 기억이 나는데 심정이 아침에 눈을 뜨기가 너무 싫었어요. 진짜 현실을 마주하기가 싫은 거예요. 어제도 14시간 일을 했고 오늘도 14시간 또 일을 할 건데 과연 내일은 달라질까? 상황이 바뀔까? 가정 상황은 더 나빠지고 경제 상황도 더 나빠지고 막 점점 안 좋아지는 것 같은 거예요. 거의 매일매일 울은 것 같아요. 제일 그 최고를 찍은 게 4년 정도. 4년 동안이요? 네. 그때 누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. 좀 별로 안 좋다고 인테리어가. 저도 알고 있었어요. 우리 가게 분위기가 썩 좋지 않고 인테리어를 바꾸려면 돈이 들잖아요. 그러니까 돈이 없어서 못해요 얘기를 했더니 간단하게 조명만 교체하셔도 바꿀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몇십만 원이면 교체해요 하는데 저는 몇십만 원이 없고 나는 이번 달에 수익이 안 나면 다음 달에 이자를 못 내는 상황. 그 다음 주에는 뭐 인건비를 줘야 되고 그 다음 주에는 또 가게세를 줘야 되고 그 다음 주에는 이자가 나가고 그 다음 주에는 뭐 또 식재료비 나가야 되고 그래서 식재료 대금도 막 한 5천만 원 이상 막 밀리고 사장님 죄송해요 막
다음 달에 드릴게요. 이러면서 막 5천만 원어치가 밀린 거예요. 결국에는 한 명이라도 알바 덜 부르고 제가 조금 더 하고, 안 그러면 그만큼 또 시급을 더 줘야 되니까.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몸도 축나고, 그러니까 일단 체력적으로 너무 힘드니까, 몸이 사람 힘드니까 그게 제일 힘들었던 것 같고요. 몸이 고됐고, 몸이 고된 만큼 뭔가 눈에 보이는 성과가 있으면 좋은데 그게 안 보이니까 또 힘들었고,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이게 가장 안 좋은 게 수익 구조가 나빴어요. 꽤 번다고 본 것 같은데, 제가 어디서 만났는데 저희는 매출이 한 7천만 원 정도 나왔고, 여기는 매출이 제가 아는 사람이 꼬치집을 하고 3천만 원이 나오는데 남는다는 거예요. 수입이 저희보다 더 남는 거예요. 그래가지고 그걸 보고 충격을 받고, 우리는 매출이 더 높은데 왜 안 남을까? 왜 우리는 5천만 원 올렸는데 우리는 왜 안 남지? 식자 재비가 너무 높았어요. 제가 할 줄 아는 게 제 몸을 갈아 넣어서 인건비를 조금 낮추는 거, 그리고 손님이 좀 불만족을 하시는 것 같으면 양을 더 많이 주는 거, 그리고 이것도 국내산으로 무조건 최고의 재료만 써야 돼. 무조건 손님한테 더 주고, 가격 그러면 또 깎아, 점심 특선 만들어 더 할인해. 그러니까 이렇게밖에 할 줄 몰랐던 거예요. 그러니까 수익 구조가 나쁘고, 이 고민을 되게 많이 해서 가게를 완전 바꾸고 싶으니까 어떻게 보면 딴 가게를 만들었다고 봐도 될 것 같아요. 이름도 바꾸면서 소비자가 이전에 알던 우리의 인식을 완전히 바꾸고, 이름 바꾸고 메뉴 바꾸고 가격 바꾸고 완전히 뒤집었어요. 제가 그때 당시에 번아웃이 와서 한 5개월 가게를 비웠는데, 그때 저희 아버지 혼자 하셨고, 그때 제가 연애를 했어요. 지금 저희 신랑 만나서 데이트를 했죠. 율동공원 있고 이제 분당 그쪽에서. 근데 거기 물가가 다른 데보다 좀 비싸잖아요. 그러니까 거기서 고깃집을 갔는데 저희랑 똑같은 갈비, 똑같은 품질을 팔고 있었어요. 보니까 가격이 다르고 뭔가 제공하는 서비스가 다르고 뭔가 달라요. 고기는 똑같아요. 저희는 무한리필로 주면서 여기보다 더 싸게 팔고 있었던 거예요. 그래서 그걸 보고 좀 충격을 받고, 가격을 여기랑 똑같이 하고 한번 똑같이 좀 아예 벤치마킹을 완전히 좀 똑같이 해볼까 하고, 저희 컨셉만 유지하되 메뉴 이름이랑 거기서 메뉴 카테고리 바꾼 거 좀 보고 와서 카테고리 바꾸고 좀 이렇게 한번 싹 바꿔봤거든요. 그랬더니 소비자가 더 좋게 반응을 하시니까 같은 고기인데도 더 맛있게 느끼고, 이게 너무 어안이 봉봉한 거예요. 가격 받고 다 바꾼 다음에 받을 때 손이 덜덜 떨렸어요. 왜냐면은 저 워낙 싸게 팔았던 그 습성이 몸에 배어 있어가지고, 이거를 비싸다가 욕하진 않을까? 안 그러시는 거예요. 오히려 무한리필로 팔 때는 뭐 이거 다 어차피 남는 거다 막 이렇게 얘기하시면서, 그리고 막 고기 남기시고, 뭐 남기시면 얼마 뭐 한경부담 써놔도 다 남기시고, 솔직히 그렇다고 그걸 가서 뭐 달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. 그러면 분명히 불쾌한 경험이 될 텐데. 그래서 그렇게 바꾸고 났더니 소비자 반응이 훨씬 더 좋은 경험을 하게 됐고, 그래서 전면적인 리뉴얼을 한번 하고 이제 벤치마킹하러 다니는 게 크게 도움이 됐고, 그 다음에 어느 정도 구조를 먼저 잡아놓은 다음에 이제 마케팅을 접목을 딱 시키니까 완전히 이렇게 초고속 성장을 하더라고요. 날개 달린 듯이. 왜 그렇게 갑자기 성장을 한 것 같으세요? 갑자기 성장을 한 이유는 마케팅을 본격적으로 한 것도 있고요. 그전엔 아무리 손님이 많이 와도 테이블 수가 너무 적어가지고 또 매출이 한계가 있는 것도 있었는데, 한 2년 전에 또 테이블 확장도 하면서 이제 오는 손님을 또 더 다 받을 수 있게 되는 환경이 되고, 이런 게 좀 복합적으로 된 것 같아요. 상희야, 이거 한번 해봐. 요새 이 마케팅이 좀 좋대. 한번 해봐. 내가 알려줄게. 해가지고 그분한테 가서 열심히 배워서 한번 적용해 본 것도 있었고, 또 어떤 수업을 결제해서 들어서 여기서 또 한 개, 그리고 또 장사는 건물주다 해서 들었던 수업 중에 제가 또 적용해서 또 바로 성과를 낸 부분도 있고, 그러니까 수업을 다 듣지만 저도 한 사람한테서 다 들어서 그걸 다 적용을 했다기보다는요, 어떤 사람한테는 뭔가 내가 이 시점에 필요한 말이 있는 것 같아요. 나한테 이게 와닿는 게 있으면 이걸 내 걸로 딱 취해서 갖고 와서 적용하고, 이게 하나하나씩 제 마음 안에 들어와서 이게 전부 다가 짜잘짜잘한 게 합쳐져서 제게 된 것 같아요. 저 같으면 사실 고생 해가면서 발품 팔아서 여기서 하나 하고 저기서 하나 하고, 이거 나만 알고 싶을 것 같은데 왜 사람들한테 이렇게 많이 퍼주시는 거예요? 제가 강의를 하게 되면서 제 솔직한 얘기들을 많이 강의에 또 오픈을 했어요. 제가 힘들었을 때 일기로도 기록해둔 부분이 있고,
찾아보니까 막 너무 힘들다. 오늘은 막 몸도 아프고 너무 일하기 싫다. 이런 얘기들이 되게 많이 있었어요. 그런 부분까지도 일기까지 오픈을 해가면서 강의 때 알려드렸는데 그걸 보고 막 눈물을 훔치시는 분도 계시고 그 회식 자리에서 그분이 솔직히 말하면 대표님 그때 얘기하셨던 그 심정이 지금 제 심정이에요. 지금 가게도 뭐 두 번째, 세 번째 바꿔서 하고 있는데 진짜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있다. 진짜 너무 어렵다. 그 절박한 심정을 제가 누구보다도 너무 잘 아니까 그 아침에 일어날 때 그 눈뜨기 싫은 또 똑같은 하루가 도돌이표고 또 성과 없는 것 같은 약간 그런 하루가 반복이 되는 게 너무 괴롭다라는 걸 잘 아니까 조금이라도 상황이 좀 바뀌셨으면 좋겠다. 제가 정신승리를 많이 해보려고 했지만 결국엔 상황이 나아지고 재정 상황이 나아져야 사람이 마음이 결국에는 이렇게 편안해지더라고요. 그래서 실제적으로 매출이 좀 올라서 재정적으로 막 너무 어려움에 막 허덕이고 그 시간을 좀 단축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크고 저도 할 수 있었으니까 사장님도 하실 수 있어요. 라는 걸 좀 알려드리고 싶은 거예요. 자영업이 너무 힘들잖아요, 진짜. 대기업들 너무 많고, 또 잘하는 막 쟁쟁한 막 그런 데 너무 많은데, 그 안에서 이 조그만 개인 매장 혹은 이제 프랜차이즈 가맹 점주님들 살아남기가 너무 쉽지 않단 말이에요. 근데 이분들 입장에서는 진짜 내 뭐 전 재산을 걸고 생계를 걸고 하는 건데 애기 키워야 되고 내가 돈이 있어야 되고 이 심정을 너무 잘 아는 거예요. 조금이라도 빨리 탈출을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에서 알려드리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요.